오늘 약속드린 대로 선물 거래에 대해서 시작해 볼게요. 선물 입문편. 선물 입문편인데 조금 입문편이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 있어도 기초를 탄탄히 한다는 의미에서 끝까지 좀 들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지난번에 바이빗 상품 설명 요청 주셔서 바이빗으로 처음 할 거고, 바이낸스 선물도 같이 인터페이스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바이낸스로 시작하실 분들이나 바이빗으로 시작하실 분들이나 혹은 뭐 비트겟 정도, 그 세 가지 정도 인터페이스 나중에 따로따로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바이빗을 먼저 설명해 드리는데, 바이비트예요. 바이비트인데 최근에 비트바이라고 먹튀한 거래소 있잖아요. 제 텔레그램 방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비트바이 유튜버 미나코인 조심하라고 한 말씀드렸죠. 뭐 얼마 하지도 않아서 먹튀하셨더라고요. 결국에는 비트바이랑 다른 바이비트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오셔서 왜 이런 거래소를 먹튀 거래소를 소개하냐 이상한 말씀 하지 마시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입니다. 지금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 지난달에 트래픽 순위가 10위예요. 선물 거래소로서는 유일하게 순위권 안에 들어와 있고, 단일 선물 거래만 취급하면서 트래픽이 10이라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다른 데는 다 현물까지 같이 취급하고 선물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선물 부분에서는 바이낸스 다음에 세계 2위 거래소니까 먹튀하는 것보다 돌리는 게 훨씬 더 돈 많이 법니다. 먹튀 안 합니다, 여기는. 우선 먼저 설명드릴게, 바이낸스가 1위잖아요. 바이낸스하고 바이비트 차이점은, 바이비트는 선물 전용 거래소다 보니까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인터페이스가 더 편리할 거예요.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은 바이비트는 선물 전용 거래소라는 거고, 바이낸스는 장점은 현물하고 선물하고 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현물 선물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점은 수수료 체계가 달라요.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 거래는 오히려 수수료를 줘요. 내가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0.025%, 내 거래 금액의 0.025%를 받을 수 있지만, 테이크 거래, 미리 걸어놓은 메이킹 주문이 아니라 테이크 거래라고 그래갖고, 그 경우에는 수수료를 0.075%를 지불해요. 수수료 이거 굉장히 센 거예요. 현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0.1%인데, 현물 거래소보다 적네 생각할 수 있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쓰다 보니까 수수료 부담이 좀 큰 편이에요. 테이크 거래. 그러니까 지정가 거래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바이비트는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수수료를 안 내고 오히려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정가 주문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직장인들 분한테 유리할 수 있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 주문은 0.02%, 테이커는 0.04%. 그래서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도 메이커 테이커를 같이 한 번씩 쓴다 하면은 0.05%가 되는 거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 테이커를 한 번씩 쓴다 그러면 0.06%가 되는 거고. 그리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바이낸스와의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 바이낸스와 바이비트의 차이점 두 개 다 소개를 나중에 차근차근 해드릴 테니까 본인한테 맞는 데를 골라서 쓰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겠죠. 일단 선물이 어떤 거냐, 선물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겠죠. 선물이란 무엇인가? 선물은 말 그대로
퓨처스라고 하죠. 퓨처스라고 그래갖고 미래의 그 날짜를 정해놓고 내가 가진 계약을 그 날짜에 맞춰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공매수 공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실제의 현재의 물건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렇게 바꾸기로 하고 매수한 사람하고 매도한 사람하고 같이 그날에 딱 맞춰서 바꾸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현물이 아닌 거예요. 약속을 한 다음에 증거금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날짜에 인도를 하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기한 계약이 가장 인기가 좋아요. 이 무기한 계약이라는 뭐냐면 없어요. 정해진 날짜, 계약 마감 날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거래하는 거예요. 똑같이. 무기한이다 보니까 언제를 정해놓고 이 교환을 하는 공매수 공매도를 갖다 교환하는 그런 날짜가 없이 그냥 가는 거죠. 월물도 있긴 있어요. 월물도 있긴 있는데 분기별 계약이라고 하고 월물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진짜 그 날짜에 딱 맞춰서 그때까지 그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면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맞바꾸게 되는 거죠. 물론 청산 수수료도 들어가고. 근데 코인에서는 월물이 인기가 없어요. 비트맥스가 이제 처음 코인 이 선물 거래를 주도를 하면서 무기한 계약을 도입해서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아마 FX 마진 쪽, 외환 마진 거래 쪽에 무기한 계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코인에다 도입을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6월물, 9월물 이게 나오죠. 이게 분기 계약이고 보통은 무기한 계약들을 많이 거래를 하신다. 유동성은 이쪽이 무기한 쪽이 훨씬 더 풍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월물과 무기한 계약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하나 나눠서 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선물을 해야 하는 이유. 선물을 굳이 왜 하냐? 위험하다고 하는데 다 날리고 그런다는데 왜 하냐? 일단 선물은 가장 큰 장점은 하락장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겠죠. 흔히 말하는 숏, 공매도라고 그래갖고 내린 만큼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물은 내린 만큼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단지 그냥 조정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사서 또 오를 때 파는 거. 이제 현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이제 수동적인 방법인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내릴 것 같다 하면 숏 포지션을 취하면서 그 내린 만큼의 수익을 취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양방향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죠.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팔아도 되고 매도를 해서 내려가면 팔아도 되고 이렇게 양쪽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하고 또 수익 확정 주기를 빨리 가져갈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선물은 단타를 많이 하시죠. 스윙을 하기도 하지만 장투도 하긴 하지만 보통은 단타를 많이 하시면서 거의 데이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저도 데이 트레이딩으로 많이 했었고 그래서 하루 수익분은 계속 출금해서 송금을 했었어요. 비트맥스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비트값도 얼마 안 했고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최저 수수료를 설정할 수가 있어서 그때 한 2-3천 원만 내면은 수수료 비트도 송금 받을 수 있었으니까 붐빌 때는 다음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좀 약간의 리스크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비트맥스 할 당시에는 수익금을 매일매일 출금했어요. 왜냐면 언제 청산당할지 모르니까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잠깐 정신줄 놓고 있으면은 청산당할 수 있죠. 왜냐면 손절 같은 거 안 걸어놓고 그렇고 있으면은. 그리고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거래가 터질 때는 그런 주문들도 안 먹히고 막 이랬었어요. 하지만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비트맥스보다 한 10배 정도 더 10배 맞나? 10배 정도 더 트랜잭션 부분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늘렸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어드랍 할 때 해칭을 할 수 있다는 거. 에어드랍 받을 때. 그 에어드랍 해칭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직접 하는 게 좋으니까 아마도 바이낸스가 이제 알트들 그 선물 거래가 다양하다 보니까 바이낸스 쪽이 아무래도 그 에어드랍 거래에서는 해칭 거래에서는 유리한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에어드랍 때
선물로 해칭을 해놓으면 무위험으로 에어드랍 그 코인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선물 거래를 활용하면. 또 한 가지는 또 현물을 해칭할 수 있다는 거. 어제 같은 이제 조정장이 있을 때 왠지 불안하다 싶을 때는 선물에서 숏을 치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제가 가장 이제 좋아하는 거는 알트들을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제 알트 불장에서는 물론 알트들도 거래하지만, 저도 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알트들은 거의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상승장에서는 알트들, 불장에서는 알트들도 거래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알트들로 수익 내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수백 가지 되는 알트코인들을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뭐 비트코인이나 뭐 필요하다면 한두 가지 정도 더, 뭐 이더리움, 뭐 리플. 근데 저는 알트 코인의 선물 거래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아예 작게 가져가신다든가. 저는 이제 알트를 할 때는 2배 이상은 안 가져가고 비트는 3배 딱 이렇게 고정해서. 선물이 왜 그렇게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아주 안 좋다, 이런 그 하셨던 분들의 평들이 많냐면, 잘 모르고 하시면서 레버리지를 높게 가져가시다가 강제 청산을 많이 당하신 거죠. 그런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선물은 위험한 거다 라는 말씀이 많은데, 사실은 선물을 제대로 배워서 어느 정도 익히다 보면은 선물로 수익 내기가 저는 더 쉬운 것 같아요. 알트들 현물로 수익 내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선물에서 많이 버신 분들은 알트들을 대부분 신경 안 쓰고 거래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물만 해도 수익이 잘 나오시니까 굳이 신경 다른 데다 많이 안 쓸 필요 없고 하나에만 집중을 하면 되니까. 대부분 비트를 거래를 하시죠.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절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레버리지를 높게 쓰는 거는 무조건 위험하다. 청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물 얘기를 조금씩 꺼낼 때만이라도 무조건 3배 이상은 가져가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죠. 격리, 교차하지 말고 격리를 해라. 교차를 하게 되면 모든 거래들을 갖다 다 청산을 당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거 하나 말아먹은 것 때문에. 그래서 교차를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인버스 무기한 계약이라고 있어요.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버스 무기한은 뭐고, USDT 무기한은 뭐고, 인버스 선물 계약은 뭐고. 인버스 선물 계약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월물이에요. 분기 계약. 이건 6월물이에요. 6월 25일에 만기가 돼서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 내가 포지션을 정리를 안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맞바꿈이 되는 거죠. 내가 손실을 보고 있던, 이득을 보고 있던, 청산 수수료를 내고 포지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9월에 만기가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 날짜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현물 가격하고 가격이 비슷해져요. 이 월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럼 인버스 무기한 계약은 뭐냐? 들어가 볼까요? 저 아까 낮에 또 오르고 있네. 낮에 너무 일찍 들어갔어요. 예. 낮에 이제 뭐 일하다가 잠깐 켜보니까 올라 있길래 숏을 들어갔는데 너무 일찍 들어갔죠. 예, 이걸 손절이 나갈지 뭐 이득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일찍 들어갔어요. 그저 이제 유동성 그 수업 설명드리면서 그 손실 보고 있다고, 물렸다고, 손실 보고 있다고, 그 INJ 인젝티브 프로토콜 있잖아요. 이거 수익 양양하게 보고 나왔습니다. 예, 이때 한 요만큼에서 팔고 나왔거든요. 갑자기 그 메인넷 발표하면서 슈팅 터져서 잽싸게 팔고 나왔습니다. 이득 양양하게 보고 팔고 나왔어요. 자랑하려고 지금 했어요. 아까 보니까 그 XBS 비너스도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 바이낸스에서 에어드랍 공식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VRT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지금 뭐 비트 오르는 건 둘째 치고 거래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막 깜빡깜빡 될 거예요. 그렇게 뭐 심한 건 아닌데 예전에 그 비트맥스는 엄청 심하게 막 이게 막 레이저로 반짝반짝 거렸거든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홀려요. 이 반짝반짝거리는 거를 뭐 개인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놔두실 분은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놔두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이 깜빡이를 반짝이를 끄는 걸 추천드려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 맨 구석에 제가 미리 개인정보 때문에 미리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계정 및 보안을 누르고 들어가셔서 계정 및 보안을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로 와 있거든요. 근데 맨 여기 설정에 오셔서 설정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효과창 반짝이 효과 켜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해제시켜 주셔야 돼요. 효과창 반짝이 효과 켜기를 해제 이렇게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없어야죠. 반짝반짝 되는 게. 이거 보고 있으면 홀려서 저 같은 경우에는 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너무 미리 들어와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요. 자, USD BTC USD 계약이라고 하는 인버스 무기한 계약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 바이낸스에서는 코인엠이라고 해갖고 실제 내가 코인을 가지고 내가 가진 코인을 바탕으로 증거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코인을 증거금으로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TC USD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내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수량에 나온 이 마이너스 114는 뭐냐? 마이너스는 이제 숏이에요, 숏. 판매를 한 거죠, 공매도. 114는 뭐냐? 이 USD예요. 114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숏을 쳤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114불은 BTC 가치가 114불이 되겠죠. 먼저 여기를 보시면은 처음 하시는 분은 이게 교차로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차 격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빼서 해드려야 되고 어쨌든 처음 하시게 되면은 무조건 격리로 놓으셔야 된다. 그게 좋다.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격리로 하셔야 돼요. 교차로 하시다가 처음에 이제 교차 격리도 모르고 거래를 하시다가 한 번에 그냥 자고 일어나 보니 돈이 다 날라가 있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선물을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격리를 하고 저는 배율도 이게 먼저 교차 격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교차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격리로 하는 거예요. 격리로 하고 배율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3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2배나 3배. 그 이상부터는 굉장히 청산 위험이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배나 3배를 추천드리고 하긴. 어차피 이걸로 돼 있어서 바꾼 게 아니라서 그냥 저 메시지가 뜨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정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커 주문 미리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여기다가 그 주문을 체결시키는 게 아니라 미리 걸어놓는 주문 효과창 오더북에 걸어놓는 그 주문을 지정가라고 하고 시정가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정가도 여기 이 밑에다가 쏘거나 이제 효과창 밑에다가 내고 하면은 주문이 그냥 체결돼 버려요. 그거는 테이커 주문이 되는 거예요. 체결이 안 되게 오더북에 올려놓는 거를 메이커 주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커 주문은 0.025%를 우리가 받고 테이커 주문은 0.075%를 수수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지정가, 시장가 이 부분도 나중에 주문 관련해서 따로 한 편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고 그리고 주문을 하시게 되면은 포스트 온리를 체크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만약에 그 메이커 주문이 안 되면은 그냥 주문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수수료 부담이 세다 보니까 저는 포스트 온리를 체크하고 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다 자세하게
한 번에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고, 제가 입금하는 바이비트 입금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으니까 여기 영상에 띄우던가 제가 할게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BTC USD와 자 근데 다음 거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USDT 무기한 계약에 들어가 볼게요. BTC USDT 이것도 아까 있는 김에 같이 쫓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BTC USDT 계약 같은 경우에는 USDT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하는 거래가 아니고 테더로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내가 매수한 가격 진입가는 거의 비슷해요. 아까 보시면은. 근데 청산 가격이 이건 66,400불. 아까 인버스 무기한 계약에서 보시면 이건 74,000불이에요. 청산 가격 꽤 많이 차이 나죠. 거의 비슷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슛을 치더라도 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니까 증거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뚝배기 가격, 강제 청산 가격이 이 인버스 무기한 계약에서는 더 높게 되는 거죠. USDT 계약보다. 바이낸스에서 코인엠이나 이 바이비트에서 인버스 무기한 계약은 슛 칠 때 유리해요. 아무래도 그 USDT 계약보다는. 반대로 롱 칠 때는 USDT가 더 유리하겠죠. 실제로 예시를 한번 제대로 들어볼게요. 리플로, 자, USDT 리플로 들어왔어요. 이건 말 그대로 테더로만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리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 먼저 들어와서 처음 거래하는 그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 교차로 돼 있죠. 그리고 무려 50배의 베일로 기본 디폴트가 이렇게 설정돼 있어요. 이거 무조건 제일 먼저 들어가셔서 깜빡이 그거 끄고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격리 하고 3배 바꿔요. 그러면 격리 롱셋 숏 3배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USDT 계약의 그 장점은 바이낸스는 아직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방향이 가능해요. 숏도 칠 수 있고 똑같은 증거금으로 숏도 칠 수 있고 롱도 칠 수 있고, 그래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 다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아마 이게 도입된 게 얼마 안 될 거예요. 기존의 비트맥스에서도 없었고. 그래서 오픈할 때는 오픈으로 하고 또 청산할 때는 또 하고, 그래서 오픈을 숏 포지션도 오픈할 수 있고 롱 포지션도 오픈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1.42에서 숏을 치고 그 다음에 또 1.38에서 롱을 또 칠 수 있는 거예요. 두 계약을 다 가져가다가 이익이 나는 걸부터 차례로 청산할 수 있는 거죠. 이 청산은 강제 청산이 있고 내가 자진해서 하는 청산도 있고, 종료, 클로징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런 경우, 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그냥 시장가로 했어요. 포스트 온리가 있어서 이 주문이 튕기는 거예요. 그 포스트 온리가 설정돼 있어서 이렇게 하고 넣어도 그냥 튕겨요. 포지션 안 잡혔죠. 포스트 온리를 체크해 놓으면은 메이커 주문만 들어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포스트 온리를 끄고 여기다가 그대로 숏을 쳐요. 바로 체결이 됐죠. 1.4025에 숏을 친 거예요. 지금 3배로 청산 가격을 했는데, 자,
자, 3배로 지금 레버리지를 썼는데 강제 청산 가격이 1.8559밖에 안 돼요. 1.8559달러가 되면은 제 거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이 청산 가격이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알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배로 쳐야 되는데 제가 왜 3배로 했을까요? 어쨌든 지금 3배로 했으니까 굉장히 3배만 해도 위험한 가격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인버스에서 XRP USD로 가볼게요. 여기서도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가 훨씬 유동성이 풍부한 것 같죠? 똑같이 여기는 또 1배로 되어 있네요. 3배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정가로 체결됐죠. 이러면 제가 0.025%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지정가 잡으려다가 가격이 확 더 벌어져서 테이커로 한 것보다 못할 경우도 많아요. 이제 미리미리 주문 걸어놓고 그냥 일 보시는 분들한테는 지정가 주문하는 바이비트가 좀 유리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강제 청산 가격이 이거는 2.0782 더 높죠. 아까 그거 볼까요? USDT 계약보다 훨씬 더 높죠. 거의 비슷한 가격대인데 1.8599 이거는 벌써 2가 넘어가니까 청산 가격이 이거는 2달러가 넘어가야 청산이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XRP 리플을 제가 직접 사서 그걸 증거금으로 넣고 선물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숏을 쳤다 하더라도 이 리플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증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뚝배기 가격이 더 높다. 반대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공매수로 해볼게요. 2개를 해서 체결됐겠죠. 이번에는 이제 롱을 한 거예요. 롱으로 포지션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자, 강제 청산 가격이 이제 1.06불로 바뀌었어요. 1.06불 밑으로 떨어지면 강제 청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1은 1달러에 해당되는 가격이에요. 리플 한 개가 아니라 이건 USD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1달러어치밖에 안 돼요. 리플 한 개가 아니라. 그리고 반대로 또 여기 USDT에 가서 리플을 바꿔봐야죠. 여기는 이 USDT의 리플은 유동성이 너무 없네요. 하려면은 그 인버스 쪽에 가서 해야 되고 어쨌든 체결은 됐어요. 체결되면은 지금 이거 보면은 강제 청산 가격이 아까 그거보다 더 낮죠. 롱 칠 때는 이 USDT에서 거래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뚝배기 가격이 더 낮고 숏 칠 때는 인버스 무기한 계약이 더 뚝배기가 높아서 유리하고 롱 칠 때는 여기 USDT에 와서 거래하시는 게 뚝배기 가격이 더 낮아서 유리하고.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그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가진 코인의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코인을 가져가면서 롱을 쳐서 수익을 취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레버리지를 써서 코인 가격 오르는 거 플러스 또 레버리지 가격이 있으니까 그게 더 이득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한번 더 짚어보기로 해요. 어떤 방법이 더 좋은 건지. 어쨌든 단순하게 생각해서 뚝배기 가격만 생각하면 각자 인버스와 USDT의 차이점이 이렇게 있다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만 해도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가서
다음번에 이제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좀 진도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빨리빨리 해서 선물의 고수가 되실 수 있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